저 멀리 중동의 좁은 바닷길에서 벌어진 충돌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IM증권 분석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한 장이 현재의 긴장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란과 중국이 있죠. 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딱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저 멀리 떨어진 중동의 분쟁이 당장 우리 주유소 기름값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권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흔한 국지전이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가정하는 2026년 2월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과거의 충돌과는 그 강도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과 이란, 양쪽 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걸 가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물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와 LNG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있는 생명줄인 셈입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운송되는 원유의 30%, 그리고 LNG의 2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이 동맥이 만약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게 바로 평소의 호르무즈 해협 모습입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쉴 수 없이 오가면서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에너지를 펌프질하는 아주 활기찬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게 분쟁 이후의 모습입니다. 완전 다르죠?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2월 말부터 선박 통행량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말 그대로 바닷길이 그냥 꽉 막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꽉 막힌 동맥이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에 어떤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지 그 연쇄 효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충격파가 한 군데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 시장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원유, 그리고 경유나 등유 같은 석유 제품, 마지막으로 LNG입니다. 이 세 시장이 어떻게 타격을 입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쓰려고 쌓아둔 비상비축료가 있지 않나 하고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보면 중국은 한 4, 5개월치, 우리나라도 7개월치 정도 비축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이라는 거죠. 이 봉쇄가 길어지면 이 방어막도 결국 소용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격이 제일 많이 뛴 건 원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경유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 특히 유럽으로 가는 물량들이었죠. 아니, 왜 하필 유럽일까요? 이 차트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유럽이 러시아 제재 이후에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면서 2025년쯤 되면 경유 수입의 무려 45%를 중동에 기대게 된 거예요. 이 의존성이 지금 제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히 바다만 막힌 게 아니고요. 사우디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인 라스타노라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생산시설 자체가 공격받고 있는 거죠. LNG 시장도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전 세계 LNG의 20%를 책임지는 카타르가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시설의 생산을 멈췄습니다. 이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또 다른 기둥 하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면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겠죠? 지금부터는 이 혼돈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유 산업을 한번 볼까요? 이게 딱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공급이 달리니까 정제 마진이 올라서 돈을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유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정부가 가격 잡겠다고 통제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산업들도 상황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산업은 원유에서 나오는 원재료 값이 뛰니까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전기나 가스 회사는 더 골치가 아픕니다.
연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요금은 정부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못 올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태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보고서가 제시하는 두 가지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글로벌 에너지 판도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IM증권 보고서가 그리는 두 가지 미래 한번 같이 보시죠. 보고서가 그리는 미래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미국이 이기는 시나리오예요. 이란이 친미 국가로 바뀌면 중국은 값싼 에너지 공급처를 잃게 되고 국제 유가는 안정을 찾겠죠.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전쟁이 질질 끌리면서 유가는 계속 불안정하고 최악의 경우 이란이 중국 배만 통과시켜주면서 오히려 중국의 에너지 패권만 더 키워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의 결말은 단순히 중동의 지도 한 조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모두가 쓰게 될 에너지의 가격, 그리고 그 공급망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판 자체를 새로 짜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작은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